신용카드 사기 검출 관련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판타스를 임포트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이따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임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d.readcsv 함수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의 신용카드 사기 검출 디렉토리 밑에 크레딧 카드.csv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OS 에러 같은 게 발생을 하시면 엔진을 파이썬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읽어오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읽어오죠. 그 데이터를 제가 카드 df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엔진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엔진은 이제 실제로 이 readcsv 함수가 구현된 구현체가 C로 구현되어져 있는 게 있고 파이썬으로 구현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C가 디폴트 값인데 C로 구현되어져 있는 엔진을 C로 하면 이제 훨씬 더 빨리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데, 파이썬으로 하면 속도는 좀 느리지만 성능 기능이 더 많다고 이제 공식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워닝 에러까지 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에러가 났는데 일단 파이썬으로 하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데이터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임이 있고 v1부터 v28번까지 있고요. 어마운트, 그 다음에 클래스 이렇게 있습니다. 클래스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측하고자 하는 라벨이고, 나머지 값들은 다 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v1부터 v28번 이렇게 되어 있고 수치화된 값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보니 뭔가 PCA 같은 걸로 전처리가 되어 있다는 걸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데이터를 보긴 했는데 데이터 탐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정제가 잘 돼 있어서 탐색할 게 사실 많진 않은데, 카드 df의 info 함수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총 284,807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타임과 v1부터 v28번까지 있고 어마운트 있고 클래스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숫자형입니다. 플로트랑 인트니까 다 숫자형 타입의 데이터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얼핏 봤을 때 컬럼의 널값은 하나도 없죠. 널값도 없고 문자열 데이터도 없으니까 일단은 돌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널값을 저렇게 눈으로 체크하는 것보다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겠죠. 널값 체크를 할 때 저렇게 난널 밸류의 개수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 이즈널이라고 하게 되면 그 카드 데이터 프레임의 이즈널 건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널이면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되죠. 예, 썸을 해보면 이게 false가 항상 0이고 true가 1이에요. 그래서 1이 있으면 1의 개수만큼 카운팅이 될 겁니다. 다 0이니까 true인 애가 없었다는 얘기고, true인 애가 없었다는 얘기는 널값이 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널값이 없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 수치화된 데이터고 뭐 그러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 프레임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클래스, 그죠? 이 클래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클래스의 밸류 카운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일반 카드 사용이에요. 0이 일반 카드 사용이고요. 1이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이에요. 도용이 됐을 수도 있고요.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당연히 일반적인 카드 결제가 훨씬 더 많겠죠.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은 되게 극히 일부분만 포함이 될 겁니다. 28만 4천 개가 0이고 500개 정도가 1이니까 한 0.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데이터가 클래스의 라벨이 굉장히 특정 값으로 치우쳐져 있다, 편향돼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프레임에 디스크라이브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DSC 라이브, 평균값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평균값이 보면 다 뒤에 보면 마이너스 2의 15승, 2의 16승, 2의 15승, 2의 15승, 마이너스 15승이니까 대부분 0에 가까운 숫자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민맥스는 달라요. 민맥스 값들이 다 얘는 마이너스 5.6부터 2.4, 마이너스 7부터 2.2, 마이너스 4.8부터 9.3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는 좀 달라요. 평균은 다 0으로 맞춰놓고 분포는 조금 다르게 이제 뭔가 스케일링 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그때 봤던 게 히스토그램으로 봤었죠. 데이터 분포 볼 때 히스토그램으로 빈즈를 10으로 이렇게 해서 볼까요? 이렇게 그래프가 안 나오면 맷, 플롯, 립, 인 하면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얘를 피어 사이즈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보기 낫죠.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나오죠. 어마운트도 이렇게 소액 결제가 되게 많고요. 클래스도 0인 게 압도적이고 1인 건 거의 없었죠. 시간은 이렇게 되고, 다음에 V1, V2 뭐 해가지고 V 시리즈, 이 V 시리즈들은 여기 보면 대부분 0이 평균이었어요. 0이 평균이 대부분 맞고, 거기에 기점으로 이렇게 조금씩 다 분포가 조금씩은 다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대충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더 자세하게 보려면 각각을 더 자세하게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마운트를 조금 보고 싶은데 히스토그램 상세하게 50으로 끊어서 보고 싶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소액, 이 어마운트가 실제 카드 결제액인데 이 카드 결제액이 대부분 이 소액 쪽에 몰려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X축이 여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맥스 값이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함수를 보면 평균이 88달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오히려 250달러예요. 최저값이 0달러가 있고요. 0달러? 0달러가 있고요. 주기값이 22달러예요. 75%가 77달러예요. 75분위가 77달러인데 맥스가 88달러야. 평균이 굉장히 왜곡돼 있죠. 왜냐면 맥스 값이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결제를 한 번에 했던 그런 내역들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처리를 해주기 나름이에요. 뭔가 얘를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뭐 분포를 맞춰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정 결제액 이상은 얘는 너무 약간 비정상적인 거니까 일단 뭐 제거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그 데이터를 좀 더 깊이 탐색을 해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대충 탐색을 했으니 전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V1부터 V28번은 별로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볼 거는 타임을 좀 제거를 할게요. 타임 카드 데이터 프레임에 타임이라고 하는 애가 그냥 0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숫자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냥 우리가 카드 DF에 드랍 해가지고 삭제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처리가 된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받으면 이 원본에 복제본을 하나 만들어요. 카피 함수를 써서 복제본을 만들고요. 카피본에 드랍 함수를 사는 거죠. 전처리를 여기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이라고 하는 컬럼을 삭제하고요. 엑시스를 1로, 인플레이스를 true로 삭제를 해서 이 카피본을 전달을 해주는, 리턴을 해주는 전처리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다른 전처리들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거예요. 이 df 카피를 df.copy 하는 것과 이 첫 번째 것과 실행은 안 할게요. 데이터 카피를 df로 하는 것과 요거가 차이를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이제 카피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는 거고, 이 df 카피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복사해요. 똑같은 애를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df 카피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0메가짜리였으면 얘도 10메가, 얘도 100메가짜리였으면 얘도 100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메모리를 좀 많이 소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연산이 될 수도 있죠.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런 거 많이 하면, 이런 거는 두 번째 거는 어떤 의미냐면,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요 똑같은 요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df 카피도 똑같이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과 얘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를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점은 메모리가 세이빙이 되죠. 얘는 메모리가 두 배가 뻥튀기 되는데 얘는 메모리를 그대로 쓰니까. 단점은 얘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막 데이터 프레임 카피에다가 뭔가 다른 연산을 막 수행하면 그 수행된 결과가 여기에 저장이 되고, 여기에 저장이 되면 데이터 프레임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연산이 수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려면 이렇게 카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크거나 메모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에 사용하는데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이제 전처리 함수를 만들 거고요. 전처리를 실행을 하고 나면 그 실행된 전처리를 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학습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get train test dataset 이라고 하는 얘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받으면 얘는 아까 위에서 만들어 놨던 이 함수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x의 피처스와 y의 타겟을 나눠서 걔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까지 한 번에 하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카피에 여기에 아까 x는 드랍해서 클래스였죠. 클래스를 드랍한 애를 피처스로 하고요. y의 타겟을 데이터 프레임 카피에 클래스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x의 트레인, x의 테스트, y의 트레인, y의 테스트.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로 x의 피처스와 y의 타겟 두 개를 인자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리턴하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리턴해도 되겠네요. 리턴. 그리고 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임포트를 먼저 해야겠네요. skrun에 모델 셀렉션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여기서 get preprocessed df를 호출을 함으로써 전처리된 데이터 프레임을 획득을 하죠. 하니까 여기서 획득이 되고요. 얘가 이제 전처리된 애죠. 전처리된 애 XY를 나눠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한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할 때 다른 인자 값들을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테스트 사이즈를 원래는 3대1 0.25인데 나는 0.3으로 하겠다. 랜덤 스테이트는 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x의 트레인, x의 테스트, y의 트레인, y의 테스트 해서 요 get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셋 함수를 카드 df 원본을 넣어서 실행을 하면은 이 원본 카드 df에서 이 전처리를 수행하고, 전처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기서 타임 컬럼을 삭제하는 거죠. 타임 컬럼을 삭제하고 그 나머지 컬럼들은 다 x 피처스에, 그리고 클래스 컬럼은 y 타겟에 넣어주고 걔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나눠서 리턴을 해주는, 그 작업들을 한 번에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 클래스 라벨에 분포를 맞춰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분포가 5대 5일 때는 별 차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클래스가 불균형한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1인 애가 트레인 데이터에만 있거나 혹은 테스트 데이터에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분포가 잘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y의 트레인과 y의 테스트 값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value count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얘를 실제 이 1에 대한 비율을 알고 싶으면 length로 나누면 되겠죠. 실제 데이터 개수로 나누면 0이 99.82%고 1이 0.17%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프린트로 마찬가지로 y의 테스트도 똑같이 value count를 y의 테스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둘 다 99.8%, 0.17%, 99.8%, 0.17%로 비슷한 비율로 클래스가 나뉘어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평가 지표를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이 평가 지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자료에 PDF 파일이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저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죠? 저희가 평가 지표를 하기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스코어 함수로 했었죠. 예를 들어서 나는 skrun의 리니어 모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써서 저희 클래스를 분류하겠다 라고 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하겠다 라고 하고요. lb 솔버를 lb.js 하고요. x 이터를 100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fit에서 x의 트레인과 y의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요. 평가를 하는 게 그냥 스코어 함수 해가지고 x의 테스트와 y의 테스트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99.9%예요. 그래서 와 끝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아까 y의 테스트의 밸류 카운트를 해보면 0이 85,000개고요 1이 147개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0으로만 무조건 대답하는 모델을 만들면 99.8% 나올 거예요. 비율이 99.8%였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좋은 모델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진 않죠. 저희가 이거를 분류를 하는 목적은 지금 카드가 도용된 이렇게 비정상적인 카드 행위를 탐지해서 비정상적인 카드 내역에 대해서는 뭔가 후처리 작업을 해주고 싶은 거죠. 카드의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카드의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 카드 사용 소유주에게 뭔가 알람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이 카드가 잘못 사용된 이 케이스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1이라고 하는 애를 잘 찾아야 돼요. 얘가 1이 비정상이니까 1이라고 하는 애를 잘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0이라고 하는 모델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카드는 무조건 정상이야 라고 하는 모델인데, 정확도만 보면은 그 모델의 정확도는 99.8%예요. 하지만 실제로 쓸모없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어떤 카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걔를 디텍팅을 100%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정확도는 99.8%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도가 아닌 다른 지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분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류의 문제를 평가를 할 때, 이 모델을 평가를 할 때 이 다양한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